그럼 이 삼각형에서 요선은 평행선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가 t라 넣고 여가 1-t라 넣고 b로 푼 거죠. 그러지? 뭘 이용해서? 닮음 이용해서 풀었단 말이야. 그럼 얘가 항상 평행선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 평행선이 나오는 게 아니겠지. 좀 틀어진 도형이 나올 수도 있겠지. 평행이 아니라고 생각합시다. 평행이 아니면 얘가 1로 보고 얘를 t로 본단 말이야. 얘를 다시 1로 보고 얘를 s로 보는 거라고. 비율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 S1의 넓이는 ST입니다. ST. S가 많네. S가 많아서 문자를 바꿔볼게요. 헷갈리니까 바꾸는 거야. 다시 한번. 얘가 X야. 얘가 Y야. 전체를 뭘로 보고? 1로 보고. 얘가 전체를 1로 보면 얘가 X. 3분의 1, 4분의 2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전체를 1로 보면 얘가 Y야. 알겠나요? 그러면 이 S1의 넓이는 XY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여기에다가 전체 넓이를 곱하면 돼요. 이 넓이를 전체에 대한 비율로 구한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세요. 삼각형에서 이렇게 선이 그어졌을 때 이 위치가 나오면 바로 넓이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고요. 그 이유는 사인 세타, 이거 곱하기 이거 사인 세타, 이거 곱하기 이거 사인 세타가 전체 넓이고 이거 곱하기 이거의 사인 세타가 2분의 1로 나눠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하는 변의 곱에 대한 내용은 삼각형의 넓이에 관한 식입니다. 이웃하는 변의 곱에 대한 내용은 넓이로 넘어가는 거야. 쌤은 여기 전체를 1로 보고 얘를 비율적으로 쓴 겁니다. 3분의 1 이렇게 써야지 바로 넓이가 나옵니다. 삼각형이 넓이 구하는 방법은 바로 나와야 돼요. 알겠죠? 쉽게 나와야 돼. 이해됐습니까? B로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하고 전체를 S 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S1의 넓이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여가 1이면 여가 B가 T였고 여가 1이면 여가 B가 T였죠. 그럼 T의 제곱 바로 써도 되겠지? 여가 1대 T, 1대 T잖아요. 이 X는 요거에 대한 B야. 이 X는 요거에 대한 B, Y는 요거에 대한 B야. 그러니까 B가 아까 T이고 얘가 T였으니까 평행선이니까 얘가 1대 T, 1대 T잖아요. 이 T제곱이 요 넓이가 된다고요. 정확한 표현은 T제곱 S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쉽게 마무리가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답이 3분의 1에서 나왔으니까 전체 넓이만 구하면 되겠죠. 사선식은 검산용이니까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너희들 평상시 연습할 때 사선식 안 쓰는 게 좋아요. 알겠어요? 다급할 때 나오게 돼 있어. 다급하면 나오게 돼 있어. 알았어요? 쓰지 마십시오. 알았어요? 쓰지 말라고 했어. 공부가 안 돼. 그걸 쓰는 맛을 들여버리면 다른 풀이가 안 보인다는 소리야. 도형을 보는 눈이 힘이 약해져 버립니다. 알겠어요? 다급할 때만 쓰고 검산용으로만 쓰세요. 검산용이야. 현재는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나머지 도형 필요 없어요. 선 필요 없고 요것만 필요해 지금. 됐어요? 자, 어떻게 푸냐면 항상 축과 평행한 선이 있으면 요거를 밑변으로 보는 겁니다. 요게 쉬울 것 같아? 아니다. 요게 쉬울 것 같아? 이건 선택이야. 사람 눈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쌤은 요걸 볼게 그냥. 상관없습니다. 요게 지금 밑변이야. 요게 밑변. 그럼 높이는 어디 있냐?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높이야.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니? 삼각형 넓이를 요걸 이용하는 것이 좀 더 쉽게 가는 방법.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냥 축과 평행한 선이 주어졌을 때만 쓰는 거지. 축과 평행한 선이 주어지지 않으면 축과 평행한 선을 구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든지. 알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좀 돌아가는 길도 있긴 합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도형이 어떻게 주어졌냐에 따라 다르니까 나올 때마다 이렇게 주어지면 이렇게 편하게 풀 수 있다 이거예요.
주가 평행한 선이라는 말은 도형을 이렇게 있을 때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저 떨어졌을 때 만약에 이 선을 쉽게 구할 수 있다면 요걸 밑변으로 보라고. 요걸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요걸 밑변을 보고 계산하면 된다고요. 알겠나요? 됐어요? 그러지 않고 이런 방법도 있긴 하잖아요. 이거 방법. 연습을 해야 돼. 내가 아는 방법만 제일 눈에 먼저 보이는 걸 쓰는 게 좋아. 그래서 방법을 몇 가지는 알아두는 게 좋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됐어요? 항상 좌표 평면 위에 놓여 있으면 추가하고 원점 이런 거 잘 이용하면 좀 더 쉽게 푸는 방법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이 길이 구하고 이 길이 나왔네. 얘가 마이너스 3이 5야 4니까 얘는 7 나왔어요. 7 나왔어요. 요 길이만 구하면 되겠네. 요 길이는 위에 길이는 4가 나왔으니까 요 길이만 구하면 되겠네. 요 길이는 또 닮음이 보이네. 닮음이 보이잖아. 그럼 여기가 몇 대 몇? 3대 7. 3대 7. 7분의 3. 요 길이에 대해서. 맞나요? 요 길이는 3에 대해서 7분의 3. 7분의 9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S는 4 플러스 7분의 9. 맞나요, 밑변? 높이 7. 삼각형 2분의 1. 그러면 7, 7, 28, 37인가요? 2분의 37. 2분의 37이 넓이니까 6분의 37이 나와. 안타깝게 틀렸네. 아니 저번 거에 5로 났어. 뭐로 넣었다고? 3이랑 3 보여서 5로 넣고 싶어서 5로 났어. 5로 나도 공개는 없지. 그건 상관없지. 답이 얼마 나왔다고 아까? 6분의 920. 6분의 950원. 딱 보면서 안드로메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도형이 사이즈를 봤을 때 이거 어떻게 150이 나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야 돼. 이게 문제를 생각할 때 이렇게 나올 양수가 나올 거다, 음수가 나올 거다. 이 정도로 판단할 수 있을 거고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면 답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150 넘어버리잖아. 말이 안 되겠지. 이런 거 생각은 하고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잘못된 생각. 그러면 사실 이 문제가 모의고사 30번 문제면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내가 아는 기술들 좀 이용해서 쉽게 갈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아시겠나요? 요거 하면서 너 20분 좀 설명하듯이 보이시. 그렇더라 이거야. 이런 도형들이 잘 보여야 된다 이거지. 의외로 너희들이 요 삼각형 이렇게 있을 때 요 넓이 구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고 있어. B로 바로 풀면 쉽게 끝납니다. 아시겠죠? 봅시다. 빵 알겠어? 다음에 시험 문제 낼 거야. 둘 다 낸데 왜 어감이 완전 다르네. 네. 둘 다 내지 그냥? 아니요 이제 갑자기 또 16번. 아홉 문제 남았습니다. 51번 3번 6번 다음 시간 사단은 시험 볼 때 같이 나오는 거예요? 몰라. 내 맘대로. 4단은 복소수잖아. 이거는 2차 방정식이고. 뭐야. 질문을 덜 했는데 폼이 질문을 덜 했어. 자,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 두 근, 서로 다른 두 근이라 있어요? 두 근이 모두 정수라겠네요? 두 근이 모두 정수. 판별식에 대한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자, 판별식은 문제에 따라서 제약을 안 줄 수도 있고, 제약을 줄 수도 있어요. 모든 상수 m의 값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판별식을 일단 써야 될 것 같아요. 양수네요. 양수니까 문제 될 게 없네요. 일단 됐어요. 이게 문제 속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이런 말이 나오면 가질 때라고 나오면 판별식을 쓰는 게 맞습니다. 일차적으로. 그렇어요? 안 쓰는 것보다 쓰는 게 나아요. 조건을 제거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조건을 제거시켜 줄 수도 있어요. 알았어요? 이 문제는 조건이 제거가 됐는지 안 되는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근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 이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문제에서
내가 맞게 풀었는데 답이 안 맞았어는 판별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얘를 판별식 써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근이 있냐, 실근이 있냐 없냐에 대한 생각이지. 아까 선생님이 실근이 있냐 없냐에 대한 생각이 판별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프로 풀 수도 있죠. 도형으로 해서 할 수도 있다 했죠. 얘를 식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m을 넘겼습니다. 되나요? 자, 식을 이렇게 적었다는 소리는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의 교점에 대한 생각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실근에 대한 생각은 교점적인 생각으로 넘어간다 이런 말이죠. 정확하게는 교점의 x좌표입니다. 근데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야? 2차 함수 그래프고 0,-6을 지나는 그래프입니다. 이런 그래프고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야? 보입니까?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그래프야. 마이너스 1,0은 딱 봐도 이 정도 있겠네. 이 점 지나는 직선이라고. 이게 무조건 교점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가기에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 문제는 판별식이 더 빠릅니다. 알겠어요? 이런 해석이 있다 이거야. 앞으로 나올 겁니다. 이런 풀이가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뭐야? 두근이 있는데 두근 알파 베타가 있는데 알파 베타가 정수야. m은 상수라고 했어요. m은 상수야. m은 상수라 하면 우리는 뭘로 본다? 실수로 본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m이고 두근의 곱이 m-6인데 문자에 대한 범위를 꼭 생각해야 돼. 왜? 정수가 나왔다는 것은 이 정수적 성질을 언젠가 이용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알파, 베타, 정수 더하기 정수는 정수입니다. m을 굳이 상수라 안 하고 정수라 해도 됩니다. 문제는. 알겠어요? 근데 m이 정수라는 사실과 m이 정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얘가 2가 돼서 2분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실은. 그러겠지. 알파, 베타가 정수이면 2분의 m이 정수라는 소리지. 그럼 m은 짝수 형태가 나오겠다 이 말이겠죠. 제약 조건이 있다는 소리인데 알파 정수, 베타 정수. 정수 나오면 정수겠네. 그러면 m 상수 대신에 정수라 생각을 하고 접근하면 조금 더 편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다릅니다. 실수 조건하고 정수 조건은. 이해됐습니까? 정수 곱하기 정수도 정수예요. 정수 곱하기 정수도 정수니까 이쪽이 정수가 되려면 m은 정수여야 된다고요. 알겠나요? 엄밀히 따지면 정수를 써도 별 문제는 없었다 이런 말이 되겠지. 이게 알파, 베타, m이 다 정수예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우리는 문자가 3개이면서 식은 2개만 있는 부정방정식입니다. 부정방정식. 사실 부정방정식은 이 파트가 아니라 이 다음 파트에 나와요. 여러 가지 방정식이 나오는 건데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집이라 보니까 나온 거야. 이 부정방정식 뜻은 이 부정은 어떤 뜻이냐면 정할 수 없다 이거야.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답니다. 수학에서 부정의 뜻은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이유는 문자 개수가 우리가 부정방정식을 설명을 할 때 문자의 개수하고 식의 개수 중에 실은 어떤 게 많으면 우리가 풀기가 편하냐면 식이 많으면 풀기가 편해요. 알았어? 물론 많이 주지도 않지만 알았어요? 식이 많으면 좀 더 수월하다 이거지. 많은 것 중에 편한 거 사용하면 되겠지. 그런데 누가 많은 거야? 문자가 더 많은 겁니다. 문자의 개수가 많다 보면 식은 별게 안 줬는데 문자가 많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부정방정식에 부르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식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는 뭘 주냐면 조건을 주게 돼 있어요. 조건을 줌으로써 이제 문제를 그나마 풀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이거지. 부정까지는 안 가고 이제 해가 너무 많은 것까지 아닌 거고 이 개수를 줄여줬다 이 말이 되겠어요. 해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방정식은 항상 이 조건에 따라서 풀이 방법이 다르다 이거죠. 그 조건에 대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얘가 정수 조건, 자연수 조건. 이게 나왔고 두 번째는 아까 풀었던 실수 조건이 있어요. 아까 실수 조건은 판별식으로 풀었죠.
문자가 두 개, XY 두 개였는데 실수 조건을 주문해서 부정방식 넘어간 거고 얘는 뭐야? 정수란 조건을 주면서 식이 문자가 세 개인데 식을 두 개만 준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면 우리는 정수 조건 부정방정식 m을 제거하려면 두 개를 식을 더하면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6. 아주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정수 조건 자연수 조건 부정방정식 형태예요. 거의 외우다시피 합니다. 알파항 베타항 알파 베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알파항 베타항 알파 베타. 정수 조건 부정방정식 자연수 조건 부정방정식에서 맨날 나오는 기본 문제. 기본 문제라 있어요. 이게 요 기본 문제라는 것은 여기서 이 문제가 출발점이라는 소리예요. 출발점. 딱 보면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얘를 알파로 묶어내면 베타 플러스 1이고 얘를 베타 플러스 1을 만들면 인수분해를 시킬 수 있다는 소리고 얘가 이제 오른쪽에 1을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돼서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정수 곱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것은 몇 개 없겠다 이거죠. 1, 5 마이너스 더 있고 부호 조심하면서 개수 세면 되겠죠. 왼쪽 오른쪽 생각하면 되겠네요. m의 값이니까 실은 알파 베타를 내가 문자를 넣은 거야. 내가 문자를 넣었기 때문에 여가 1, 5하고 5, 1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은 식이니까요. 알겠나요? 줄여서 계산하면 되겠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53번 2차 방정식의 두 군이 이제는 유리수라 했어요. 아까는 정수라 했는데 얘는 유리수라 했어요. 정수 조건은 정수 조건 부정방정식 생각하면 되는데 얘는 유리수 조건이니까 쉽진 않습니다. 유리수에 대한 생각은 쉽잖아요. 근데 여튼간에 m는 자연수예요. 유리수 조건에서 얘를 구하여라. 아까 정수면 식을 세워가지고 정수 조건 부정방정식 넘어갈 건데 얘는 유리수니까 그렇게 넘어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얘의 두 군이 유리수라는 말은 우리가 얘를 해를 구해보면 근해 공식이 있을 건데 루트가 등장을 하잖아요. 루트가 있으면 일단 무리수가 되겠죠. 무리수가 되겠죠. 근데 얘가 유리수라는 것은 얘가 제곱이 돼서 밖으로 나갔다 이거예요. 제곱이 돼서 밖으로 나갔다 이거야. 제곱수가 아니야. 제곱수는 자연수에서 하는 말이고 분수 형태더라도 제곱에서 나갈 수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요 안에 이것만 적으면 되겠지. 이 안에 들어간 건 뭐라고? 판별식이라고요. 판별식 뭐야? 9 마이너스 mn. mn은 자연수니까 양수밖에 없네요. 양수밖에 없죠. 아니 양수가 있는 게 아니라 자연수밖에 없네요. 제곱수가 된다는 소리지. 얘가 뭐가 돼야 돼? 어떤 수의 제곱이 돼야 된다. 이해 되겠죠?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수는 뭐뭐 있다? mn은 자연수니까 9보다 작아야겠지. 9보다 작은 수는 제곱이 되는 것은 4. 루트를 벗겨져야 되니까 4 또는 1 또는 0 조심해야 돼. 0 있습니다. 0 4가 되려면 k제곱 4가 되려면 mn은 5, 8, 9 이래 되겠죠. 그러지? 그러면 mn을 순서상을 적으면 5, 1, 1, 5 자연수니까 1호밖에 없고 8은 1, 8, 2, 4 바뀔 수 있습니다. mn이 순서상을 구하는 게 바뀌어도 되겠네요. mn의 순서상을 구하겠습니다. 자리 바뀌어도 됩니다. 9, 19, 33 19, 33 91 이렇게 되겠네요. 어떻게 푼지 알겠습니까? 여기서 선생님은 유리수의 차관점을 잡고 제곱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56번 볼게요. 공통근을 가졌도록 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2차식이고 2차식인데 둘 다 문자가 들어있어?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인수분해 했을 때 공통 인수를 갖도록 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통 인수를 갖도록 공통 해를 갖도록 그때 어떻게 풀었어요? 몇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인수분해 된다면 집어넣어서 풀 거고 인수분해 안 되면 두식을 더하고 빼고 할 수가 있다고 했지. 특히 문자가 소거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써라고 했죠. 얘는 소거가 안 될 것 같죠? 안 될 것 같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일단 빼는 방법이 있네요.
빼는 방법이 있지. 왜? 빼면 차수라도 줄일 수 있으니 두 개를 빼면 밑에서 위에를 빼면 a-2x 밑에서 위를 뺐습니다. 요것이 만족되네요. 생각식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떨 수가 있어? 첫 번째 a가 2가 될 수도 있겠죠. a가 2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a가 2가 된다는 말은 이 식이 두 개를 뺐더니 0이 된단 말이지. 두 개의 식을 뺐는데 0이 됐단 말이야. 두 개의 식이 똑같단 말이잖아. 0이 있다는 말, 두 식이 똑같다는 말은 두 식이 공통분이 있다는 소리겠지. 그러지? a가 2가 되는 건 만족할 거고, 두 번째는 x 플러스 x가 마이너스 a라는 공통근을 갖고 있다 이 말이겠죠. 마이너스 a를 집어넣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2a제곱 플러스 2a는 0 이렇게 되겠네요. a는 0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0 넣습니다. 0, 0, 0, 0 x제곱 0 공통이 0 나왔네요. 마이너스 1 넣었다는 것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뭐 해가 나올 거고 여기다도 해가 되겠죠. 이해 됐습니까? a는 2 넣을 필요 없어요. 얘는 넣었다는 거 0 있다는 거 두 개씩이 똑같다는 거고. 근데 그 전에는 어떤 것이 공통근이 하나만 존재할 때 그러면 다시 확인 작업을 다시 해야 돼요. 하나만 존재한다 했으면 현재는 두 개도 존재할 수도 있고 하나만 존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자, 공통근을 갖는다는 말에서 좀 전에 했던 것 중에 이걸 볼게요. 67번 여기 질문 안 했지만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데 공통인 실수를 갖습니다. 느낌이 좀 있어야겠지 이제. AB, AB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다. F하고 칠해놓으면 F에다가 X를 곱아 가지고 GX를 빼면 되겠네요. 그럼 되나요? 빼면 AX 없어지고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얘도 공통인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공통인수가 있다. 얘는 좀 이따 확인해보고 얘가 공통인수일 수도 있겠지. 얘가 공통인수란 말은 누구야? 이 식하고 이 식이 똑같다는 말이니까 A가 1, B가 1이면 가능은 하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뭐야? 오직 하나라고 했으니까 A가 1, B가 1이면 두 개의 해가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해는 공통해는 X는 1이다.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0이 되니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어떤 내용인지 알겠나요? 뭐 조금 전에 했던 내용 비슷한 내용 또 여기 뭐 2차 방정식이 근이 서로 다른 정수라고 나왔어요. 서로 다른 정수야. 모든 m의 값을 곱을 구하시오. 사실은 5가 있으니까 실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5가 되겠죠. 서로 다른 정수야. 알파 베타는 얼마입니까? m이 되겠네요. 그러지? 그런데 m은 뭐야? m은 자연수야. 아하. 이상하네 해야 돼요. 근은 정수로 나왔고 m은 자연수. 약간의 구분점이 있겠지. 정수하고 자연수는 양수, 음수에 대한 차이죠. m은 자연수라고 했는데 두 개를 곱해서 자연수가 되려면 양수가 되려면 음수, 양수 요걸 판단해 주라는 거야. 이게 정수하고 자연수의 구별점. 그러지? 근데 음수는 5가 될 수 없고 양수만 5가 될 수 있으니 5가 될 수 있는 점은 한정적이겠다 이 말이 되겠죠? m의 값이니까 두 개만 집어넣으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어려운 문제 아니네요. 됐어요? 오늘 마지막 문제는 요거를 선택할게요. 64번. 남는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자, 중근을 가지도록 2차 방정식이라 했으니까 얘가 0이 될 수는 없어요. 얘가 0은 당연히 아입이 자연수니까 빼줬네요. 중근을 가지도록 판별식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중에 자연수를 구하시오 이거지. 그러면 우리는 판별식을 써보겠네요.
한 배씩 쓰면 a제곱 b-2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a제곱 ab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중근이니까 0 이래 되겠죠. 등식에서 함부로 없애면 안 된다겠지. 뭘 확인해라? 0인 걸 확인해라 했지. a는 자연수니까 0이 될 수가 없지. 0이 될 수 없으니까 a를 나눠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한번 다시 적을게요. 그리고 봤더니 지금 이게 눈에 걸리네요. 가로를 풀어버릴게요. 요렇게 되겠네요. 지금 현재 A, B는 뭐다? 자연수다. 이게 우리가 항상 식을 푸는 게 능사가 아니라 자연수 조건에서 처음에 출발할 때 아하 A, B는 자연수인데 판별식에 대한 식을 쓸 거야. 이 식이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 두 개만 나올 수도 있는 자연수 조건은 당연히 식이 부족하게 나올 조건 생각이 많습니다. 이 부정방정식 언젠가 식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연수 조건 부정방정식 형태는 제일 많이 나온 게 곱하기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나온 형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생각이야. 이걸 풀어 헤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묶어주는 게 목적이니까 함부로 풀지 말고 어차피 다시 묶어야 되니까 만약에 묶은 방법이 안 생겼을 때는 다시 풀어갖고 다시 묶어야 되겠지만 현재는 보이네요. 현재는 보이네. b-2 넘기면 요놈을 넘기면 a-b 플러스 2가 3이 되겠네요. 식 정리한 겁니다. 3이 나오려고 봤더니 1, 3, 3, 1 주의사항 중에 하나는 지금 잡히는 자연수니까 얘가 뭐가 될 수도 있어?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겠지. b가 1이 돼서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까지는 가능할 수 있겠네요. 주의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값이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 식에 따라서는. 그래서 계산하면 답이 뭐 세 가지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a 더하기 b 최대값 구할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지금 이제 안 한 문제가 지금 8번 두 개. 진짜 몇번 66번 왜 이제 물어봐? 부른 줄 알았어요. 다 풀란 소리잖아요. 하나, 둘, 셋, 넷, 5개. 5개만 남았네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 함수 쪽 넘어가겠습니다. 숙제가 어디까지 했죠? 함수 끝까지 했나요? 함수 끝까지 했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방정식 다음 시간에 복소수 복습 좀 하십시오. 시험 볼 겁니다. 그 다음 이어서 바로 다음 시험 말고 그 다음 시간 2차 방정식 시험 볼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미리미리 복습하시고 2차 방정식 숙제는 여기까지만 주겠습니다. 20번까지만 줄게요. 3월 20일. 여기까지만 줄 테니까 뭐 하자는 소리야? 복습하라는 소리겠지?